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월 30일 일요일 오전 1시 40분입니다. 자, 한 회원분의 요청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분석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동안 코덱스 레버리지 분석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고퍼스 분석만 하고 레버리지 분석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탁을 하셔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레버리지 투자를 하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혹시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이미 물려 계시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달은 끝났으니까 다음 달부터 봐야겠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요 빨간색 요 선이 하락 추세선입니다. TO 상단선이라고 부르죠. 하락 추세선인데 이게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하락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2월에도 여전히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하락하려고 만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선의 형태를 보면 아래를 봐요. 아래를 본다는 건 매수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볼린저 밴드 기본적인 학습을 해보시면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 아니죠.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 상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 하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요 경우가 매도. 그렇죠? 이 경우는 매수. 요거는 매도를 안 한다예요. 그리고 이건 매수를 안 한답니다. 이 네 개의 방향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단선은 매도를 하는 것이고 하단선은 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월봉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수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저가만 안 깨지면 됐다. 따라서 이번 달 1월 달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세요. 그러면 상단선까지는 가겠죠. 2월 달에 상단선 여기를 1번이라고 할까요? 1번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1번까지는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다 라고 보시고요. 저가가 깨졌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시고 저가가 붕괴되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가 목표치가 될 거니까 공격적인 매수 전략은 주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봤더니 3개월 동안 연구간을 지나요. 거래량이 3개월 동안 연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올라만 갈 거예요. 올라만 가는 구조고 고가 투자 심리도, 저가 투자 심리도, 종가 투자 심리도를 봤을 때는 다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횡보하거나 내려가거나. 예. 3월 달에 저가 투자 심리도에 0구간이 있긴 한데 코스피 지수에는 0구간이 없어요. 1구간만 있기 때문에 저 0은 아마 휩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계속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특히 3월 달에 저가를 깰 확률이 엄청 높아요. 2022년 3월 달 저가가 2월 달 저가를 깰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이라면 저는 4월 달까지는 어쨌든 하락이 유리하다. 이 구조에선 하락이 상당히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가를 붕괴하지 않을 때만 매수하고 저가를 붕괴하면 한 달 전체를 쉬어버리시면 돼요. 예, 이게 월봉에 대한 설명입니다. 월봉은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표가가 대충 얼마냐? 이게 올라간다면 2850원. 2850원까지는 노려볼만 하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얼마까지 찍을 수 있냐? 12450원까지. 12400원까지. 12400원까지 조정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섣불리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봉입니다. 주봉은 이번 주에 거래량이 늘었죠. 거래량이 늘었어요. 예, 거래량이 늘었고 거의 똑같은 매트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네요. 자, 다음 주에는 거래량이 줄 거고 그 다음 주에는 거래량이 늘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2주는 거래량이 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늘었다가 줄었다가 횡보했다가 횡보 상승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선택을 하겠죠. 자,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하면서 종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2월 첫 번째 주 여기가 0구간이에요. 종가가 0이라서 상승하면 상승의 구조가 되고 하락하면 3월 첫 번째 주까지 3월 1주까지 계속 하락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종가는 2월 첫 번째 주, 그 다음에 고가는 2월 2주. 이건 이제 2월 1주죠. 그래서 종가는 2월 첫 번째 주, 고가는 2월 두 번째 주에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으로 진행이 될 거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냐면 이거 써지죠? 종가는 2월 1주에 상승해야 됩니다. 상승 못하면 3월 1주까지 하락이에요. 고가는 3월 1주는 상관없어요. 2월 1주는 상관없습니다. 2월 2주에 상승해야 돼요. 상승 못하면 2월 4주까지 하락입니다.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가는 무조건 2월 첫 번째 주에는 일단 상승하고 봐야 돼요. 두 번 주에 2주에 상승할지 말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주에 일단 상승해야 돼요. 2월 첫 번째 주에 상승해야 2월 두 번째 주에도 상승할지 말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월 첫 번째 주에 하락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왜? 3월 첫 번째 주까지 하락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월 첫 번째 주에 하락하면 3월 첫 번째 주까지는 하락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종가가 2월 첫 번째 주에 상승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가 되면 고가도 상승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고가는 상승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2월 두 번째 주에는 꼭 상승해야 돼요. 상승할 거면. 근데 2월 첫 번째 주에 종가가 상승했는데 2월 두 번째 주에 고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역시 2월 4주까지는
하락이 유리한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구조는 다음 주에 종가는 무조건 상승해야 되고 2월 첫 번째 주 되면 종가랑 고가랑 다 같이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감안을 하세요. 그 구조를 만족시키면서 가야 됩니다. 자, 다음 주가 되면 하단선의 위치는 저가, 여기 하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단선의 위치가 저가보다 낮아요. 예, 저가보다 낮기 때문에 이건 매수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볼벤 20 하단선인데 볼벤 20 하단선은 시가보다 높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상승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아래를 막아줄 생각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는 그냥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안 돼요. 어디서 사야 된다라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그 정보는 월봉에도 없고 주봉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는 얘기는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한다예요. 그리고 목표가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저가가 깨졌다. 그러면 매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악재가 뜨면 그건 매수 찬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목표가는 25,500원이에요. 그러니까 25,5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됩니다. 저가가 붕괴되면 제가 보기엔 완전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빼박입니다. 빼박.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됐다. 그러면 진짜 안 좋은 일이 2월 달 내에 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일봉은 전형적인 상승봉이에요. 전형적인 상승봉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도 양봉인데 매트릭스가 환상적이에요. 이건 뭐 거의 꿈의 매트릭스죠. 연구관이 10개나 만들어져 있는 끝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봉은 상승하기에 유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단선의 위치가 18,840원이에요. 이 형태는 마치 이번 달의 월봉을 보는 듯해요. 이번 달의 월봉을 보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위로 올라갈 공간이 있는데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이 무지 약해요. 엄청나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18,850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봉, 월봉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형태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그게 정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시고 싶으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한은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다만 하단선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조정을 감안한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슈가 있는데 다음 주는 거래 일수가 많지 않습니다. 딱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목, 금 이렇게 이틀간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 금 이틀간의 움직임이 주봉 하나를 만든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봉 두 개가 주봉 하나이기 때문에 주봉이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 완전히 운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할 수 있는 기간도 생각보다 엄청 짧을 수가 있어요. 그 보유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수익을 확보한 상태로 오버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차트는 사실 하락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공격적인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첫 번째, 가진 금액에서 비중을 낮춘다.
그러니까 내가 100%의 현금을 들고 있으면 100%를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낮게, 그리고 원래 본인이 투자하려고 했던 비중보다도 조금 더 낮게. 그게 보수적이라는 개념의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는 금액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에 살 거 90원에 사고, 90원에 살 거 80원에 사고, 그런 식으로 매수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그런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쌍으로 움직이니까 타이거도 빠르게 볼게요. 타이거도 목표가는 현재 가격에서 19,000 한 880원까지 보이고요. 저가 깨지면 볼 수 있는 가격이 여기에요. 11,700원 정도까지 열립니다. 그러니까 추매 전략은 상당히 신중하셔야 되고요. 매트릭스 설명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코덱스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주봉상 반등 목표치는 19,500원 정도 되고요. 하단선의 위치는 17,400원에 있기 때문에 저가 방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은 저가가 방어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봉은 하단선의 위치가 형편없어요. 17,850원 정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는 저가 방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잘못 본 건가 라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월화 지금이 월화 수목 이해했습니다. 매트릭스상 목요일에 아니죠? 목요일이 아니죠? 목금 월화죠. 다음 주 화요일에 일구간이 있어요. 만약에 목요일날 종가 하락하면 매수하지 마세요. 목요일에 종가가 하락하게 되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승할 때만 가져가시고 하락하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괜히 만들어 놓은 것 같지가 않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다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이 종가 투자 심의도의 일구간은 괜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요일날 종가 하락하면 매수 전략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